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공판 절차의 여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판 절차의 특칙이라는 제목으로 간이 공판 절차, 그리고 공판 절차의 정지, 공판 절차의 갱신, 또 변론의 분리, 병합, 국민 참여 재판의 공판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라는 것은 의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286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것을 요건으로 해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이 공판 절차가 왜 특칙인가 하면 2434에 있는 것처럼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보통의 공판 절차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 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있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그리고 증거 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 절차의 간이화와 증거 능력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2435에 있는 것처럼 제297조의 2에서는 간이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라는 제목으로 제286조의 2의 결정이 있는 사건, 즉 간이공판 절차에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 대하여는 161조의 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요한 조문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161조의 2라고 하는 것은 증인신문의 방식이고요. 또 290조 증거조사의 시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및 피고인의 입증계획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증거조사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291조의 2에 보는 것처럼 증거조사의 순서, 또 292조에 보는 것처럼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 방식, 293조에서 보는 것처럼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에 관한 조항, 또 297조의 경우 피고인의 퇴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7조 같은 경우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인데요. 그런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980년도에 선고된 8공도 333 판결을 보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요. 2436에 보시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 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통상적 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간이 절차의 증거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2437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록 증거 목록에 여러 증거 방법을 열거하고,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뭐 이런 식으로 증거 방법을 열거하고 그 조사 내용에다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간이공판 절차에 의한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이 배제되고 굉장히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되었을 때 증거조사 방법의 증거조사 절차가 간이화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2438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318조의 3에서 286조의 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즉 간이심판 절차에 의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310조의 2, 312조 내지 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318조 1항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증거 동의라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증거법에서 그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이의를 하는 경우는 잘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되면 이 조문들에서 나중에 이제 증거법에서 배울 이러한 조문들에 의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이공판 절차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할 때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또 증거 능력의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2439에서 보시면 제1심 관할 사건에 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1심 관할 사건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2심이나 3심 즉 항소심이나 상고심 사건에서는 간이공판 절차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심 관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상 사건을 제한을 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간이공판 절차 1심 사건인 한 그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0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이나 적용 법조만을 다투거나 정상관계 사유나 형 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440과 같은 경우에도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해서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441에서 보는 것처럼 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종범이라고 방조범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또 기수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미수범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장애 미수로 기소가 되었는데 중지 미수를 주장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중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서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2442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라고 해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의 자백의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고, 개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자백한 것을 이유로 해서는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보고서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간이공판 절차 개시의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1981년도에 선고된 8일도 2422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286조의 2가 규정하는 소위 간이공판 절차라고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는 공판 절차로서
네, 그 당시 80년대 당시 법에는 80년 그 판결 선고 당시에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는 1심 사건은 관이 공판 절차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1980년도 12월 18일에 시행됐던 286조 2의 규정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자백하는 경우 다만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않다고 해서 합의부 사건을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현행법에서는 이 단서 조항이 합의부의 경우에만 합의부의 경우가 제외된다는 그 조항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1심 관할 사건이면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요. 네, 공판 절차 개시 요건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나 2443의 뒷부분에 있는 법리는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죠. 공판 증거 능력의 특례와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 두 가지가 특색이라는 것을 앞에서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44에 보시면 여기서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 저각사유라고도 읽었는데요.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진술하면 구속요건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아가서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던 판결인 것이죠.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라는 것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시 요건을 갖추어서 간이공판 절차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이제 의무사항인데요. 2445에 보시면 제286조의 3 해서 간이공판 결정의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원은 전조의 결정, 즉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피고인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거나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즉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그래서 2446에서 보시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라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인지는 286조의 2 조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반드시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과거의 법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와 같이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2447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403조 1항에 의해서 여러 번 나왔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지고 항소 이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절차가 진행이 돼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판결을 자체에 대해서 항소할 수는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나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간이공판 절차의 취소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기속되는 의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가 되면 2449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301조의 2에서는 간이공판 결정을 취소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86조의 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공판 절차의 갱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바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이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판 절차의 특칙이라는 제목 하에 공판 절차의 정지와 공판 절차의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갱신은 금방 보셨던 것처럼 간이 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된 때에 공판 절차를 원칙적으로 갱신해야 된다는 규정도 같이 아울러서 살펴보게 되겠지요. 먼저 공판 절차의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되었다든지 공판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을 앓게 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306조에서 형사소송법 제306조에서 간이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따로 읽어보실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306조의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죠. 1항에서 보시면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2항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나올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역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3항에서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를 정지하면은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항에서 보시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1항이나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5항에서는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병이나 기타 심신상실 등의 상태가 있더라도 277조의 규정에 보시면 경미한 사건과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불출석 하더라도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굳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또 언제 있느냐 하면 2452에서 보시는 것처럼 298조 제4항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이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고요. 또 22조에 의해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공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판 절차 정지 사유와 또 공판 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공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눈여겨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판 절차의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판 절차의 갱신에 대해서는 3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을 개정해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바뀌게 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는 다 끝났고 판결에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바뀌더라도 공판 절차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301조에서 보는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또 앞서 봤던 것처럼 간이 공판 절차가 취소되거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되었던 경우 다시 공판을 하게 되면 이미 진행된 공판 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판 절차의 갱신이 되겠습니다.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144조 1항에 보면 법 301조의 2 또는 143조에 따른 공판 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해서 먼저 1호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의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해야 한다. 모두 진술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재판장은 그 다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사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의 모두 진술도 다시 해야 되고,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요. 5호에서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 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2항에서 보시면 재판장은 제1항 4호 및 제4호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거, 4호 및 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동의가 있으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292조, 292조의 2, 292조의 3의 규정한 방법에 가름하여 증거조사 방법, 원칙적인 증거조사 방법에 가름하여 역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치 간이공판 절차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의가 없으면, 동의가 있으면 당사자들의 상당한 방법으로 이 4호와 5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의 갱신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의 갱신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변론의 갱신에 관해서는 이태영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강의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러 개의 사건이 동일 또는 별개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 개의 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A 사건, B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 같이 하나의 절차로 병합해서 A 사건과 B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편 A 사건과 B 사건이 병합되어서 심리되어 있던 것을 분리해서 A 사건과 B 사건을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변론의 병합과 분리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민사소송에서 변론의 병합과 변론의 분리라는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대해서 제30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300조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그러니까 변론의 병합과 분리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결정을 해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론을 병합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변론을 병합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법원의 재량으로 맡긴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위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2011년 3월 31일 선고 2009 헌바 351 전원재판부 결정을 보시면요. 금방 봤던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 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 검사의 입증이나 피고인 측의 방어의 편의, 경합범 처벌 조항 적용의 이익, 공범 사이의 사건 처리의 형평, 병합 또는 분리, 심리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300조의 규정과 달리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변론을 병합 분리하도록 입법을 하는 것은 그것을 세분화해서 구체적, 서술적,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론의 병합분리에 관한 판단을 변론을 진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규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 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 300조에 관한 규정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변론의 분리 병합에 관한 법원의 재량을 규정한 입법이 헌법 위반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일본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의 방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는 있습니다. 한편 그것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을 분리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그런 것을 또 외국의 입법례로 들어놓긴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는 변론의 분리병합제도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300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론의 재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변론의 재개는 305조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역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의 재개에 대해서도 역시 민사소송법에서 상당히 공부가 상당히가 아니라 이미 학습이 되었으리라고 보고